해운대와 광안리 승자는 어디일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과 대답은 방송을 통해서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는 광안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 그것의 중심은 바로 유동인구입니다. 그 유동인구가 만드는 것은 바로 접근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운대보다 광안리 예견된 일이었죠. 작년부터 광안리가 해운대를 추월했습니다. 유동인구에서 부산 대표 해수욕장이 이제는 광안리가 되었다는 이 소식이 지금 널리 퍼지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해운대는 유동인구가 10만 7천 명, 10만 7천 명으로 나오고 광안리는 16만 6천 명, 16만 1천 명. 내년 정도 되면은 광안리의 유동인구는 해운대를 2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2배 정도 차이면은 여기에 따라와서 집값 그리고 땅값의 변화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해운대 같은 경우는 주거지뿐만이 아니고 건물이 신축이 많습니다. 그러나 광안리 같은 경우는 40년 넘은 건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광안리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활성화된다 그러면은 광안리는 부산을 대표하는 앞으로 한 100년, 200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최고의 해수욕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동대문구에 사시는 정예지 씨도 이런 얘기를 하죠. 요트도 있고 소품 가게도 많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여자 혼자서 여행하기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광안리 왔다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얘기가 이제 학계의 정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도시와 해변이 그러니까 자연과 도시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 지금 호텔 경영학과 학부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남들도 다 뻔히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광안리는 매우 최적화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해운대 같은 경우는 광안리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은 강남을 예로 들어볼게요. 강남은 도로가 먼저 생겼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생겼죠. 아파트가 생겼죠. 해운대도 마찬가지예요. 해운대는 도로가 먼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생겼습니다. 도로를 처음에 먼저 만들다 보니까 도로를 넓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차이가 생기는 거죠. 광안리와. 그래서 해운대는 계획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은 6.25 때 피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남포동이 중심이었습니다. 사람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도로가 만들어지니까 도로가 좁아진 겁니다. 그 다음에 교통의 중심이 서면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중심이 지금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대남교차로로 넘어왔어요. 남천동과 대연동을 잇는 사이에 있는 대남교차로가 교통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광안대교까지 있는 이 부분들이 지금 교통의 중심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교통의 중심이 되어버렸냐면은 여기서 대남교차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교통이 다 이어집니다. 광안대교뿐만이 아니고 지금 창원을 간다 아니면은 호남권으로 간다 하면은 이제 저기 남포동뿐만 아니고 다대포로 간다 해도 서부상권을 간다고 해도 지금 여기 북항대교를 타고 갈 수 있게 이렇게 교통이 연결돼 있고 위로 대남교차로 쪽으로 보시면은 위로는 어떻습니까? 위로는 지금 서울 쪽 대구 쪽으로 갈 수 있는 교통 서면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도시고속도로 그리고 지금 교통편들이 다 연결되어 있죠. 고가도로뿐만 아니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이제 연산터널로 해서 연산동으로 바로 또 넘어갈 수 있는 교통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해운대 쪽이는 어떠냐면은 이 부분은 이제 광안대교로 타고 넘어가신 분들이 길이 솔직히 여기서는 광안대교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출퇴근이 막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안대교가 필요한 것은 광안대교를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광안대교를 이용해서 교통을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광안대교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죠. 이 바라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남천동, 광안동, 밀락동 이렇게 동네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동네가 형성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교통의 중심지와 인접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은 겁니다. 상권이 발달되고 이 상권이 발달되는 것은 사람의 유동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이 유동인구로 인해서 땅값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아파트 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발에 대한 지금 굉장히 지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일대를 다 개발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남천동, 광안동, 밀락동은 가장 대한민국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필요한 곳입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이쪽에 유동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관광객, 그리고 해외 관광객뿐만이 아니고 달러를 벌어다 들여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달러를 벌어다 들려면은 노후 건물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일제시대 때 지었던 건물도 많습니다. 6.25 때 대충 지었던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비를 해야 되겠죠. 기반시설을 빨리 만들고, 그리고 인프라를 다시 조성을 하게 된다면은 좀 부산에서 관광 수입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운대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저는 해운대와 광안리의 차이점은 접근성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접근성. 광안대교를 타야지만이 해운대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접근성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접근성들이 결국에는 수요를 광안리에 비해서 위축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안리는 좀 다르죠. 지금 해운대는 이미 도로가 만들어지고, 네, 만들어지고 난 뒤에 우리가 지금 뭐 건물이 생겼지만 광안리는 해운대와 다르게 해운대보다 먼저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난개발이 먼저 됐습니다. 건물들이 먼저 생겼습니다. 주택이 먼저 생기고 공동주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도로를 네, 기존에 있는 남는 땅을 가지고 도로를 만든다 보니까 도로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이 도로폭이 좁은 것이 오히려 관광객들 수요를 네, 지금 빨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세운대 같은 경우는 다리를 지금 이제 길을 건너기 위해서는 지금 몇 차선입니까? 지금 6차선, 8차선을 길을 건너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해안 쪽과 상가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수요가 지금 팽창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광안리 같은 경우는 이미 난개발로 시작됐죠. 도시계획 자체가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도로폭이 좁죠. 이 도로폭이 좁은 것들이 해안가와 그리고 상가와 밀접하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운대보다 광안리가 발전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이 강점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광안리에서 보는 이 광안대교입니다. 광안대교. 이 광안대교를 바라본다는 이 희소성이 모든 것을 다 바꿔놓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강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주택시장의 발전은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까? 한강변이에요. 한강변. 내륙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아무리 고급진 아파트를 만들어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왜?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런 아파트를 만들 수가 있죠. 돈만 주면은. 그러면은 그 반대로 광안대교가 보이는 이 조망권은 어떻습니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조망권이 보이는 아파트 같은 경우, 상가 같은 경우는, 건물 같은 경우는 이미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희소성과 한정성을 더욱더 부채질하는 효과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폭도 마찬가지죠. 이 해운대를 여기 백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가 형성되다 보니까 지금 상가에서도 모두 다 마찬가지로 이 광안대교, 이 희소한 광안대교를 바라보면서 차도 마시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관광객들에게는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안대교를 중심으로 해서는 지금 밀락동이죠. 오른쪽에는 밀락동, 여기가 밀락동입니다. 중간에가 지금 광안동이에요. 그리고 왼쪽 밑에가 어떻습니까? 여기는 남천동입니다. 자, 여기 지금 광안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삥 둘러싸서 네, 맛집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운대는 그렇게 맛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퇴직을 한 사람들이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먹고 살려고 만든 것, 이거는 맛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런데 밀락동, 광안동, 남천동은 맛집이죠. 네, 여기서 핫플레이스라고나 맛집들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네, 이것들이 상가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네, 이 건물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맛집이 형성되다 보니까 서울도 맛집은 다 무엇으로 누가 합니까? 건물주들이 하는 거예요. 상가주들이 하는 겁니다.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맛집을 하다 보니까 쫓기는 게 없는 겁니다.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핫플레이스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났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수영구 쪽에 있는 맛집들은 평균적으로 30년이 넘는 맛집들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프랜차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맛집들이 오래된 맛집들이 관광객들을 오히려 지금 흡수하는 요인 중에 또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맛집들이 포진되어 있다. 핫플레이스들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해운대와 다르다. 해운대는 해안가와 상가가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완전히 다른 모습이겠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해안 쪽들 바로 옆에 보시면 남천동이 있죠. 남천동과 가깝죠. 청송양곱창 서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죠. 가장 맛집이죠. 네, 그래서 여기도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 있고 그리고 고옥, 뭐 장어덮밥 이런 집도 지금 광안리 쪽으로 지금 남천동에 다 포진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무슈뱅상 맛집이라고 하는 이 빵집입니다. 베이커리. 그래서 광안대교를 중심으로 한 광안리 쪽에는 베이커리가 300개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쿠키집하고 베이커리 차와 빵과 차와 이런 것들이 파는 곳이 대략 300에서 500개 정도 될 정도로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메트로 아티정, 여기는 또 프랑스 빵이죠.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베이커리가 지금 일본 동경제과학교 나온 출신들이 있습니다. 네, 동경제과학교가 3대 제과를 만드는 지금 학교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출신들이 부산에 많고 그리고 프랑스 빵 그리고 뭐 독일 빵이라든가 아니면은 동남아 쪽에 있는 이런 베이커리하고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 도시라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프랑스 빵이죠. 메트로 아티정 그리고 람파센 뭐 일본 요리죠. 텐동이라고 그래서 또 맛집이 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돈가스 집이죠. 일본식 돈가스하고 좀 우리나라 돈가스는 약간씩 짬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숯불에 좀 구워서 하는 이 돈가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톤쇼우라고 여기도 관광객들이 많은 이제 돈가스 집이 되고 네, 여기도 이제 좀 여기도 한식이죠. 네, 여기도 일식집인데 네, 여기도 단순한 일집이 아니고 횟집과 지금 일식의 어떤 그 조화를 만들어서 지금 하는 맛집 중에 하나가 수정궁이라고 광안리 바닷가에 있습니다. 네, 밀락 쪽에 있는 네, 해변가 쪽에 있고 그리고 많이 찾는 사람들이죠. 이건 전통 한국식인데 언양불고기 바닷가 바로 앞에 있죠. 원조 언양불고기도. 그러니까 접근성이 너무 좋은 겁니다. 바닷가와 이 맛집들의 접근성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마이 페버리 쿠키라고 서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죠. 특히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쿠키집입니다. 그리고 대주국밥집도 수변공원의 바닷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광안리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둘러싸고 있다는 거다. 맛집들. 그리고 교통의 편의성, 접근성 이런 것들이 유동인구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송도, 송정, 다대포가 있지만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런 해수욕장들이 사실 접근성이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 시내에 있는 모든 해수욕장 중에는 광안대교를 볼 수 있는 광안리 해수욕장만이 접근성이 가장 좋다. 그 접근성으로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그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오히려 더 맛집을 더 많이 양상시키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한 100년에서 200년 정도 그래서 부산에 있는 해수욕장 중에서는 광안리가 단연 앞으로도 지금 유동인구 측면뿐만이 아니고 모든 인프라 측면에서는 단연 1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